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학갈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들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리고 저의 시선으로 한 끗 다르게 해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의 시선이 맹신할 만큼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할 만한 정보 내용들을 꾸준히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도 시장도 80% 이상의 확률을 계속해서 맞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맹신하시기보다는 참고의 자료로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더욱더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구독을 많이 눌러주고 계신데요. 벌써 45,900분이 현재 넘어서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보통 구독 버튼이 오른쪽 위에 있죠. 우리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우리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감사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자료집을 꾸준히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한 자료집 바로 AI 자료집이죠. 최근 시장에서 5월달, 6월달 시장을 가장 주도할 거라고 예상되는 대형 섹터입니다. 이제 5월 말 날짜로 G7이 열리고 G7에서 이 AI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 뒤부터 본격적으로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나면 관련된 기업들이 관련 제품들, AI를 탑재하는 로봇이라든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제품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이슈 일정이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종목들을 미리 공부해 둘 필요가 있겠죠.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 AI 용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AI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관련 종목들이 있는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놨으니까요. 해당 무료 자료집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누르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무료 자료집 무료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가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에코프로 기다렸다 바닥에서 이때 사세요. 악재 끝 반등 나옵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에코프로 도대체 언제 매수해야 가장 매력적인 자리에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감히 예상을 해보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확한 타이밍을 짚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겠죠. 손 놓고 기다리기보다는 최대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분석해 가면서 어떤 타이밍이 가장 유력할 것인지 분석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최근 이 에코프로에 나왔던 악재부터 가장 큰 이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전격 구속, 징역이 2년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에 이게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5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셔도 되는 거죠. 이거는 벌금 35억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번에 이것에 2심에 들어갔습니다.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벌금 2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바로 집행유예가 없어졌다는 점이겠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양극재 생산 계열사인 에코프로 BM의 중장기 공급 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그러니까 공시하기 전에 지금은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미리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되팔아서 시세차익 1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2심에서 집행유예가 안 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에코프로의 경영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솔솔 돌았죠. 실제 이 뒤에 에코프로의 대응을 보시면요. 이동채 회장 법정 구속에 선긋기 나선 에코프로라는 내용입니다. 전 대표이사 지금 현재 문제가 터지자 전문 경영인 체제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에 문제가 없다라는 걸 어필하는 거죠. 이동채 회장 항소심 지금 이제 법정 구속에 전 대표이사로 명명하며 선긋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 대표뿐만 아니라 경영진 준 다시가 현재 물갈이된 상황에서
빈자리는 에코프로 BM 사장이 에코프로 사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그 빈자리는 또 다른 분들이 채웠죠. 아마 일진 머티리얼스 전 대표님께서 아마 에코프로 BM의 빈자리를 채웠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동채 회장은 회장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서 에코프로 항소심 판결 사업 투자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사업에 투자에 영향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주가의 영향은 있었습니다. 주가의 영향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에코프로의 주가가 최근에 조금 더 조정받는 모양새였죠. 실제 차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 악재가 나온 날짜가 정확히 이번 주 목요일 날짜였거든요. 분봉을 보시면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봉에서 이번 주 목요일 날짜로 장 초반에 잘 반등해주고 있었어요. 주가가. 반등해주고 좀 조정을 받았지만 잘 횡보를 지켜가면서 지금 전일자 종가 대비해서 상승의 흐름을 그려가고 있었는데 해당 악재가 나오자마자 종목들이 주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주가의 영향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대략 9% 정도 단기간에 쏟아지는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해당 악재가 나오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 이대로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큰 급락이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악재를 시작으로 해서 주가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악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분명히 해당 악재가 주가에 영향이 있긴 하나 이 상태로 폭락을 할 만한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점을 다시고 다시 한 번의 상승을 그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왜 그런 거냐면 해당 악재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없었던 악재가 아니에요. 이미 전에 한 차례 반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차트를 좀 더 확대해 보면요. 여기 요때죠. 예, 이때 당시에 주가 지금 이제 선취매에 대한 의혹이 터지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폭락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 유튜브를 과거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도 2월 달쯤에 저는 에코프로가 매수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 거냐면 해당 주가 문제 있겠죠. 이제 이게 도덕적으로 옳다 틀리다를 다 떠나서 보통 이런 해당 악재가 나왔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실적과 경영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단기적인 이슈 악재의 주가가 조정받은 주식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저는 단기적 관점에서 너무 과하게 눌렸기 때문에 매수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카카오 사례를 들어드리면서 비슷한 사건들을 들어드리면서 또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악재가 한 차례 반영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동채 회장님이 계속해서 법적인 리스크가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악재를 알고 있었고 최근에 집행유예에서 구속으로 바뀐 건 좀 안타깝지만 그것만으로는 주가가 폭락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조금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뿐 이 단기적인 조정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근데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럴 거면 주가가 좀 상승 그림을 그려가야 되지 않느냐. 최근에 왜 이렇게 싼 고점을 잡고 눌렸느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재가 아닌 해당 이 에코프로의 이 이동채 전 회장님의 재판 사건이 아닌 왜 이렇게 주가가 눌리게 됐을까? 하락의 주된 원인은 뭘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걸 제대로 분석해야 우리가 언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알 수 있으니까요. 저는 하락의 세 가지 원인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기대감 소멸인데요. 원래 모든 주식은요. 기대감에 상승했다가 이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기대감을 충족하는 만큼 주가는 버텨주게 되는 구간을 만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실적 기대감, 이 실적이 오를 것 같다, 성장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주가가 상승한 거잖아요. 이 실적에 대한 이 기대감을 충족한다라고 한다면 적당히 조정받고 고가권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전형적인 성장주의 그림을 그려가는 계단식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타이밍은 뭐예요? 단기 기대감이 딱 소멸된 타이밍이죠. 이 기대감 소멸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현재 에코프로는 여기 4월 11일 날 고점을 하나 잡았고요. 그리고 4월 말자에 고가를 한번 잡았습니다. 이 주가의 주행 상승 이 기대감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규정이 곧 발표되는데 이 세부 규정을 발표하고 나면 K배터리, 배터리와 관련된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포스코와 함께 전 세계에 몇 없는 배터리 생산 인프라를 완성한 기업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했죠.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규정에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는 불이익을 받았지만 K배터리는 이를 발판 삼아 중국 업체의 추격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K배터리 업체들은 핵심 광물 조달처인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지 않았음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속에서 주가는 많은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실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곳에 특히나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고 조달을 받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였냐? 바로 오늘 밤 한미 정상회담 반도체법 IRA 실마리 풀릴까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대감이 언제까지 이어갔냐면 4월 말에 있었던 4월 26일 보이시죠? 4월 말에 있었던 이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에코프로가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죠. 실제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IRA 세부한 발표 시기까지 주가가 쭉 올랐다가 추가적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더 큰 기대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급등했다가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번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주가가 상승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오히려 정상회담 결과 별게 안 나왔거든요.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반도체법 성과 기대했지만 진전된 거 없었고 이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별걸 특별하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재료가 소멸되는 그림을 그려갔던 거죠. 그럼 이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되는 구간이냐면 기대감의 주가가 상승했고 이 기대감만큼 자신의 실적 성장을 증명할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고가에 올랐고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살짝 조정받은 상태에서 충분히 조금의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횡보 구간을 가져가면서 실적이 과거에 우리가 기대한 만큼 나왔었나라는 걸 파악하게 되고요. 실적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주가의 적정 가격이 정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기에 왜 하필 에코프로가 최근에 이렇게 좀 더 과하게 밀리냐?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던 세 가지 원인들 중 시장의 하락의 분위기와 MSCI 지수 편입 실패가 있는데요. 시장 하락 분위기도 굉장히 한몫했죠. 4월 19일 이후로 하락 추세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하락 추세 같은 경우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꽤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당연히 제1호 소멸하고 나서 주가가 밀리니 주가의 하방 분위기를 역시나 아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방 분위기가 나오자 에코프로가 조금 더 밀린 감이 없잖아 있고요. 최근에 특히나 12일 날짜로 나온 악재가 있죠. 취향이 추가적으로 더 밀린 악재가 바로 이겁니다. 5월 12일 날짜로 나온 이슈인데요. 5월 12일이면 바로 요 날이죠. 5월 12일 최근에 12일 날짜로 나왔는데 12일 날짜로 뭐가 나왔냐? MSCI 지수 편입에 실패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MSCI가 한국 지수 구성 종목에 4개의 종목을 새로 편입하고 4개의 종목이 빠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에코프로는 극단적인 가격 상승 조건에 의해서 편입이 불발되었습니다. 이 기대감도 같이 있었거든요. 지수 편입이 되면 이 MSCI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지수 편입이 되면 이 MSCI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보통 이 MSCI가 새롭게 편입한 이 주식을 함께 매수해 주게 됩니다.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을 기대했었습니다. MSCI 편출입 종목별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시가총액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적게는 500억 원, 그리고 지금 이제 많게는 2천억 원. 그러니까 이만에 만약에 편입이 됐으면 에코프로도 꽤 많은 큰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몇 천억 원대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기대감이
악재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이번에 최근 이런 악재가 에코프로에 조금 더 과한 주가 하락을 이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향후 주가 방향성을 설명해 드리면 지금은 실적 증명의 시간이다. 이 실적 기대감에 상승한 주식이니까 다음 기대감 등장 전까지 실적을 증명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조금씩 눌림목이 나오면서도 실적이 어떻게 잘 나오는지에 따라서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적정 주가란 건 앞으로 나올 실적에 따라 달라지겠죠. 실제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들 수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를 보시면 과거에 보시면 주가가 한 차례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왔다가 또 한 번 급등했다가 최근까지 긴 횡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제 이 차트하고 이 재무제표하고 비교해 보면 재밌는 걸 알 수 있는데 실제 이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이 처음에 급등할 때에는 자신들의 안 좋은 실적, 영업이익도 개판, 당기순이익도 개판, 이 매출액은 나오긴 하는데 개판을 치고 있는 이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을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로 갈아타면서 팔만한 기업 다 죄다 팔고 그리고 안 되는 사업 정리하고 그리고 새롭게 풍력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죠. 실제 2020년도에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실적을 개선한다는 기대감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음 연도에 증명해냈습니다. 매출액이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대단하죠? 입증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가 조정은 받긴 하지만 과하게 상승한 분이 조정을 받긴 하지만 실적을 입증했기 때문에 주가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저가로 다시 원 가격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머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 이 자리도 보시면 거의 뭐 5,000원대, 뭐 4,000원대 가격에서 거의 얼마로 오른 거예요? 거의 만 원대로 오른 거죠. 비교해 보면 거의 뭐 2배 가까이 오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해외 원전 수주,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폭등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지만 해외 원전 수출 실제 이루어졌나요? 실제 우리가 기대하던 만큼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아마 이건 2024년도쯤에 아마 내년도쯤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인데 만약에 일어난다면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에 중간중간 기대감에 위아래로 흔들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큰 저점을 더 높여가면서 올라가진 못하고 주가가 제자리로 머무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모습은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죠. 잠시 당기순이익이 신규 투자로 인해서 조금 적자가 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은 못 보이고 있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실적이 아예 영향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실적이 주가에 작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딱 에코프로의 자리는요. 굉장히 큰 상승 뒤에 이렇게 자신의 실적을 증명해야 되는 현재 마치 두산에너비티의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가는 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것과 흑자를 좀 더 키워가는 것은 느낌은 좀 다르긴 하지만 분명히 재무제표에 대한 실제적인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 실적 좀 만족시키고 있나? 어느 정도 만족은 시키고 있습니다. 이익이 3배가 됐습니다. 에코프로 1분기 실적 시장 전망치보다는 조금 낮긴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고요. 이익이 3배를 증명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가량 성장했습니다. 11일 에코프로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잠정 매출액, 영업이익이 각각 2조 5,800, 2조 지금 이제 58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79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설비 투자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기록했다. 영업이익 흑자 그리고 매출액 흑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흑자를 기록한 것이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3배가 는 거죠. 앞으로도 3년 동안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공장 초기 비용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적, 영업이익을 입증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만큼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이미 실적이 잘 나오고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정치 주가가 조정받아 줬으니 어느 구간에서 적정 구간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누구의 상황이다? 바로 에코프로의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너무 겁내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실적주 투자는 이렇게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상대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언제부터 실적이 증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찾아봤는데요. 이 실적 증명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뭐냐면 지금 에코프로가요. 굉장히 많은 설비 투자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설비 투자. 잠시만요. 설비 투자. 그죠? 이 설비 투자는 언제 끝나요?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설비 투자 비용이 더 이상 나가지 않겠죠. 그죠? 원자재 가격 뭐 이런 거 들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매출액과 이익은 언제 늘까요? 동일합니다. 이 설비 투자, 이 공장이 완성되면 매출액도 늘겠고요. 동시에 영업이익도 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장이 완성되는 순간 비용도 덜 나가고 공장이 완성되는 순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에코프로가 과거부터 대규모로 증설 혹은 새롭게 공장을 지어서 양극재 공장을 지어서 이것이 완공되는 시기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굵직굵직한 것들만 일부러 찾아왔어요. 보면 에코프로 BM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양극재 공장을 증설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 2020 지금 현재 3년 가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도 2024년도, 2025년도 계속해서 공장들 뭐 헝가리 공장 그리고 삼성 SDI하고 한 공장들 짓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비용이 좀 줄어들면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2023년도 가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슬슬 에코프로의 1분기 실적이 조금 미진했다고 한다면 2분기, 3분기 실적 기대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매출 실적이 바로 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공장이 가정되고 나서 안정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매출 성장 시기야 증명된 시기를 생각해 보면 이번 연도 말 정도, 정확히는 2023년도 4분기 정도가 매출을 증명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2023년도 4분기에 추가 매수를 준비하시면 더욱더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애초에 에코프로라는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배터리가 전 세계 시장에 3년은 좌우한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적어도 변수가 있어도 3년 동안은 대한민국의 배터리 시장이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에 매출이 극도로 성장할 가능성에 투자하신 분들이니까 좀 긴 호흡에서 투자를 바라보시고 추가적인 투자는 4분기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조금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양극재 공장들이 더욱더 많이 지어지게 되면 물론 뭐 일부러 이미 삼성 SDI나 SK나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긴 한데 이런 글로벌 공장들이 다 지어지고 나면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아마 여유가 생기면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추가 공장 설립에 대한 기대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대감으로 생각해 보면은 요런 이슈. 에코프로비엠 올해 판매량 중심 성장 여전한 수주 모멘텀. 여기서 여전한 수주 모멘텀. 추가적인 수주가 일어날 만한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에코프로가 이번에 이 유럽 시장에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수주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가능성까지 현재 열려 있으니까 해당 기대감까지 생각하시면서 이번 연말 3월 2023년도 4분기, 정확히 4분기라고 표현하면 몇 월부터 몇 월이냐면 빠르면은 한 10월부터 한 12월 정도를 목표에 두시고 공략을 하시는 걸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렇게 긴 호흡에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데 중간에 조금 난 단기적으로 공략할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AI 투자를 하시면 가장 좋은데요. 5월달, 6월달에 단기적인 일정 이슈에 따라서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섹터니까요. 해당 섹터 궁금하신 분들 무료 자료집 얻어가시면 되겠죠. 무료 자료집을 얻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바로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가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인데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무료 급등 추천주 그리고 무료 아침 시황 주식시장의 상승 하락 타이밍을 말씀해 드리는 그리고 주식시장의 다양한 테마주 정리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들은 100% 무료로 전부 다 드리고 있고요. 해당 무료 자료들을 여러분들께서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핸드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라고 아이폰 그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곳이 있는데요. 접속하셔서 검색창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재진이라고 직접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돋보기창 누르고 이재진 검색하시면 맨 처음 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앱스토어에서 받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 다운로드 받고 설치 버튼이 완료가 되면 열기를 기다리시면 열기 버튼이 나오니까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열기 버튼을 누르시고 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앞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던 급등 추천주 그리고 장전 시황 급등주 포착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요. 해당 무료 자료집을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다 이용하시면 됩니다. 컨텐츠를. 근데 무료로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무료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핸드폰 번호 없이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핸드폰 번호 없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느냐? 이 화면에서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이 급등 추천주나 뭐 장전 시황이나 이런 걸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화면이 나오실 텐데요. 보통 아이디 로그인 안 하면 로그인 하라고 나오겠죠. 로그인하세요 라고 나올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고 바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이용약관 동의가 나오고요. 맨 위에 왼쪽 위에 있는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체크가 되고요. 가입하기 버튼을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관 동의 맨 위에 있는 거 클릭 그리고 가입하기. 그러면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메일, 비밀번호, 성함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아이디 만드실 때 반드시 본인이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다른 아이디 하셔도 되는데 네이버 아이디가 기억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골뱅이 네이버.com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골뱅이 naver.com을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직접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작성하시고 성함인데 이것도 성함도 아무거나 적으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뭐 가나다라 아무거나 적으시면 아이디가 만들어지니까 아이디를 만드시면 되겠죠. 아이디 비밀번호도 복잡하게 하실 거 없어요. 1, 2, 3, 4, 5, 6 이렇게 하셔도 여러분께서 이용하시는데 문제 없으시니까요. 어떻게 핸드폰 번호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네이버 아이디도 이거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네이버 아이디를 쓰시라고 하는 거지 이거 그냥 아무거나 적으셔도 됩니다. 기억할 수 있는 아이디를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골뱅이 네이버는 꼭 적으셔야 됩니다. 뒤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이디를 만드시고 로그인 하시면 바로 급등 추천주, 시장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이렇게 급등 종목들을 매일매일 3에서 5% 단기적인 확률로 80% 이상 확률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요 단기 급등 종목 매일매일 들어와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장전시황이라고 해서 장시장에 대한 상승과 하락 타이밍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만 보시면 되냐면 밑에 쭉 내리시면 중간쯤에 오늘 시장의 방향성, 오늘 시장의 방향성, 상승할지 하락할지 내용 보시고요. 그리고 더 밑에 내려보면 시장 한 줄 정리, 한 줄 정리에 뭐 시장은 어떻게 내가 사야 될 때인지 팔아야 될 때인지, 그리고 테마들 중엔 어떤 테마를 주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흐름을 봐드리고 있어요. 실제 제가 최고의 저가, 최고의 고가 자리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은 드리지 못합니다. 뭐 제가 신도 아니고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여태까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드린 정보 자료에 의하면 주식을 매수할 타이밍과 매도할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설명해 드리고 있죠. 과거의 하락장 시장 속에서도 주식을 사야 될 타이밍과 팔아야 될 타이밍을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만 잘 대응하셔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큰 손실 보지 않고 내가 손실을 봐도 좀 적게 보고 수익을 볼 땐 더 크게 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을 잡아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주식을 사야 될 때가 팔을 때, 지금 아직 사야 될 때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아마 5월 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타이밍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매일 시황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테마주 정리 자료, 지금 메인 화면에서 급등 포착 자료 이걸 클릭하시면 급등 가능성이 오늘 최근에 가장 급등이 강했던 섹터 간단한 이슈 정리와 함께 종목들을 드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AI 자료집 드리고 있죠. AI 자료집은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급등 추천주에 접속하셔서 지금 밑에 보이시는 이 공직을 첫 번째, 두 번째 글에 2023년도 2배 급등 AI 자료집 총정리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서 아래 보이시면 다운로드 3개 자료가 있는데요. 이들 중에서 맨 위에 있는 AI 자료집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에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AI 단기 급등 종목을 알아가실 수 있으시니까 요거 꼭 알아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 무료 자료들을 100% 무료로 전부 다 오픈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과 함께 시장의 흐름을 대신 봐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다운로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중에 유료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어떤 명분에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면 되는데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저의 가장 큰 단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저의 가장 큰 단점은 저는 성실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근데 주식 투자에서 이 부분은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아무리 귀찮더라도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여러분들께 급등 추천들을 드리겠다고 약속해놨고 시황들을 드리겠다, 정리를 해서 다양한 급등 종목들에 대한 자료들을 꾸준히 봐드리겠다라고 약속해 드림으로써 이런 100% 무료 자료들을 어쩔 수 없게 여러분들에게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만큼은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내가 배고픈데 제대로 남들에게 좋은 정보를 퍼줄 수 없겠죠. 저는 이미 그리고 고정 수입에 대한 출처는 이미 충분히 다 만들어둬서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유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께 저의 가장 큰 단점을 만회하는 데에만 사용할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00% 무료로 평생 내어드릴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정보들 올려드린 대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투자 좀 하시는 분들은 이 실질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귀찮으신 거 제가 다 정보들 모아드리는 거니까 많이 도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에코프로 주주님들 항상 힘내시고요. 이 영상의 반응이 좋다면 앞으로 나오는 에코프로와 관련된 내용들도 매주 한 주에 한 번씩은 정리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할 테니까 계속되는 영상들, 퀄리티 높은 흐름들을 난 알고 싶다,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항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